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분석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SPSS의 기본 사용법 요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특히 파일을 불러오고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그러니까 SPSS의 형태, 파일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저장된 자료 파일을 SPSS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와서 SPSS 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전환된 파일에 대해서 변수 보기 탭에서 그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변수의 특성을 정리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과제로 전체 변수의 특성을 정리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변수 보기 탭에 그 변수 특성이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SPSS의 사용법을 자료 파일의 편집과 조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케이스의 정렬, 찾기와 바꾸기, 코딩 변환, 그리고 코딩 변환은 같은 변수로 코딩 변환, 다른 변수로 코딩 변환이라고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딩 변환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내내 계속 자주 사용하게 될 거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그 확실하게 이거는 하는 방법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변수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네 가지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사실은 뭐든지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하더라도 운동장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풀고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 준비 과정이 사실은 의외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분석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저 SPSS를 제가 틀어놨는데 제 거 이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이걸 이제 미리 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을 이제 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면 자, 여기 데이터하고 변수 보기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준 게 요거를 설문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변수의 특성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름은 약간 지난번에 했던 형식하고 다른데, 요거는 내가 분석하는 사람이 알아보면은 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뭐 여기 1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넣고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이제 그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쭉 그냥 번호를 쭉 입력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항으로 되어 있는 설문지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Q 해가지고, 여기 설문지를 보시면 문항이 전체가 큰 번호가 25까지 매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문지의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응답자의 인적 사항 파트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4의 응답자 인적 상황은 조사된 사람들의 집단 속성, 집단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Q라고 별도의 그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문항은 Q, 그 다음에 4부에 있는 인적 상황에 관련된 문제는 문항은 SQ로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별도로 문항을 구분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문항 Q1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냐 문자냐, 이 유형, 입력된 자료의 유형을 설정하고 너비 소수점 이하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이 Q101이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척도일 경우에는 이 밸류 값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고, 자, 문항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보시면, 자, 선택지가 있죠.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뭘 선택하게 돼 있죠?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1을 숫자 1 선택하는 1, 2, 3, 4, 5의 1이 의미하는 말은 매우 낮음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입력을 해줘야 되고, 자,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택 응답 항목 값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입력을 해준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 입력을 해줬죠. 자, 일반 척도는 이 응답값 밸류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응답값이 있는 1, 2, 3, 4, 5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우리가 이제 다지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응답 항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사실은. 예, 그래도 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요거를, 자, 성별도 남성, 여성, 학력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걸 붙여놨어요. 자, 결집값은 여기는 저희가 별도의 결집값 번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자, 맞춤, 측도, 척도도 해가지고, 자, 자, 어떤 문항이 어떤 형태의 척도에 해당되는지, 척도의 유형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끝나는 게, 자료를 SPSS 파일로 전환한 이후에 두 번째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변수 보기 창에서 변수의 속성을 정리해 주는 걸 해줘야 되고, 이걸 다 해야만 그 다음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다시 데이터 보기 창으로 올게요. 자, 여러분 설문지 다 앞에 꺼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케이스의 정렬이거든요. 이 케이스의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문항에 대한 값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고 싶은데, 지금 요거는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쭉 번호를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2번 문항에 대해서 응답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되는 행을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 보면 정렬,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자료를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적은 거에서 큰 순서로 정렬을 한다. 자, 내림차순 정렬은 뭘까요? 반대겠죠.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정렬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 가지고 찾을 때, 가격 순으로 한다. 그러면 가격의 오름차순, 가격의 내림차순, 이걸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름차순 순서로 한번 정렬을 문항 2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다 순서가 바뀌었죠. 자, 요거는 뭐죠? 점 찍어 있는 거는 무응답. 자, 그 다음에는 1번에 응답한 사람들, 2번에 응답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숫자, 응답값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이 쭉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요 행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근처에 있는 값들도 어떻게 되느냐. 요 행만 바뀌면 순서가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뀐다. 자, 여기 다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관리하기에 편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케이스 하나, 케이스 둘, 케이스 셋. 자, 요거는 변수 하나, 변수 둘, 변수 셋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정렬을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케이스 정렬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찾기와 바꾸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에서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 특정한 행에서 자, 여기 워크플레이스가 A하고 지금 두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 A와 B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이 숫자, 이 문자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자에서 A를 C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행에서 A를 C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편집으로 가시면 찾기와 바꾸기가 있죠. 찾기는 특정한 숫자를 그냥 찾아서 보는 거고, 바꾸기는 찾은 다음에 바꾸기인데, 일단 바꾸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찾기는 A라고 하는 문자를 찾아서 B라고 하는, B는 있으니까 Z로 바꿔볼게요. Z로 바꿔라. 이거 이제 일반적인 윈도우 창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드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검색을 완료해서 302개가 대체됐다. 그러면 A라고 입력되어 있는 게 302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되돌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숫자를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찾기와 바꾸기를 통해 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찾기라고 하는 거는 자, 문항 1번에 휴일글로 자, 여기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봅시다. 자, 그냥 첫 번째 문항을 할게요. 귀하의 주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주당 평균 근로일수잖아요. 그럼 여기가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는데 일단 나는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요 행에서 자, 숫자죠. 주 3일 근무만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 3자를 여기다 쳐주고 3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찾기를 하면 3자가 없죠. 이건 무슨 얘기죠? 주 3일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5, 6은 여기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 4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음을 한번 찾아보시오. 4도 없죠. 자, 그러면 6일 근무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찾기 하면 다음 숫자로 쭉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7일 근무하는 사람은 없네요. 5.7 이렇게 돼 있는데 7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볼 때 여기에서 찾기와 바꾸기에서 이걸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가끔 우리가 특정한 변수의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찾기와 바꾸기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된다. 이것도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기가 원하는 행을 선택한 다음에 그 문항 안에서 자, 여기는 메뉴가 안 나오네요. 자, 여기 가가지고 찾기와 또는 바꾸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숫자를 찾아서 바꾸든지 뭐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로 이제 코딩 변환인데 이 코딩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메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변환이라고 돼 있는 메뉴를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 변환이라고 돼 있는 메뉴에 가면 그 밑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코딩 변경은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는 거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보자니까 항상 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보다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하는 거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는 건 뭐가 다르냐면,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입력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값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다른 값으로 바꿔준다. 이게 이제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딩 변경인데,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면,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변수를 그대로 내비두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직접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을 2로 바꾸거나 2를 1로 바꿀 때 이 변수는 그대로 두고 이 변수 내에 있는 숫자 값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면 약간 이 옵션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변수를 바꾸는데, 이 변수에 있는 값을 바꾸는데, 이 변수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 왜 굳이 똑같이 변수를 바꾸는데 같은 변수로 그냥 이 안에서 바꾸면 되지,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하나를 변수를 만들고 그 만든 변수에 대해서 변수의 숫자를 바꿔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 바꾸면 이 숫자가 다 달라지잖아요. 이 숫자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면 다 제대로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바꿨다. 그러면 원래의 값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경우에 되돌리기가 힘들어지는 게 같은 변수로 코딩 변환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 오리지널 원조는 내비두고 원조의 값을 바꾸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이 변수와 같은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서 뭔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혹시 그게 잘못됐을 때는 원래 값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딩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왜 필요한지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 2-10을 요거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A와 B로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변수 보기에서 보면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인데, A가 SK 하이닉스고 B가 그거의 하청업체예요. 그죠? 그런데 SPSS는 문자는 입력을 할 수 있지만 계산을 못해요. 자, A와 B를 더하면 몇이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SPSS는 숫자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입력된 것도 가능하면 숫자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로 입력된 거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일단 지금 문자로 입력이 돼 있잖아요.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유형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일단 여기에서. 자, 이렇게 눌러주고,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서 바꾸기로 해가지고, 자, A를 1로 바꾸고, 자, 모드 바꾸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B를 2로 바꿔볼게요. 모드 바꾸기. 자, 이렇게 하면 워크플레이스에 있는 사업장 1 SK 하이닉스가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가 2라는 숫자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1과 2라고 하는 거를 변수 보기에서 문자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문자로 여기서 지정이 돼 있으면 1과 2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지만 SPSS는 이걸 숫자로 인지하지 않고 문자로, 글자로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문자일 경우에는 아까 얘가 정렬이 왼쪽으로 돼 있었는데 숫자로 바꾸니까 오른쪽으로 왔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자, 이걸 다시 해줄게요. 그래서 SK 추가 2 이거는 스태치 팩 회사 이름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숫자로 바꿔줬죠. 그럼 이제 요걸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코딩 변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일단 코딩 변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뭐가 좋을까요? 네. 자, Q에 2번 문항으로 보면 2번 문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영향에 대해서 근무 시간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거를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5가지로 응답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우 낮음과 약간 낮음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거잖아요, 둘 다. 4, 5. 약간 높음과 매우 높음도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낮은 쪽에 응답한 사람하고 높은 쪽에 응답한 사람을 그냥 같이 보고 싶다. 5개가 아니라 3개로 이걸 줄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코딩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하는 방식은 자, 여기 데이터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눌러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이 창이 뜨면 아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코딩 변경을 지금 해보려고 한다 그랬죠? 자, 문항 2에 대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다른 변수, 여기 이제 숫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 원조, 자, Q 20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를 출력 변수는 다른 변수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만드는 변수의 이름을 네가 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거는 네가 이름을 아직 입력을 안 했잖아 이런 얘기죠. 그럼 출력 변수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드는 변수니까 일단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숫자를 바꿔라 이렇게 되니까 다른 변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Q20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코딩 변환을 하는 거니까 Q201이라고 하는 원래의 변수명 다음에다가 또다시 우리가 이제 코딩 변환을 리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코딩의 알자를 써주고 01 첫 번째 리코딩 한 것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변수의 레이블은 여기 있는 레이블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영향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변경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변경을 누르면 이 Q201과 똑같은 변수가 이름만 바꿔져 가지고 새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름과 레이블을 써줬으면 기존 값과 새로운 값이라고 하는 요 옵션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창이 또 하나가 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쪽 창은 원래의 값 중에 어떤 숫자를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쪽 창은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낮다라고 돼 있는 거는 매우 낮다는 1이었죠. 1. 그죠? 그러면 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니까 새로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변수로 코딩 변환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포대인 변경. 자, 그러면 1 매우 낮음, 2 약간 낮음, 3 보통, 4 약간 높음, 5 매우 높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를 낮은 건 낮은 것끼리, 보통은 보통끼리, 높음은 높음끼리 이렇게 바꿔주면, 자, 낮음은 1과 2죠. 그 다음에 보통은 3이죠. 높음은 약간 높음과 매우 높음 4와 5죠. 자, 그럼 이 숫자를 1, 2, 3, 4, 5로 돼 있는 거를 다시 묶어주는 거니까 1하고 2는 우리가 다시 1로, 3은 2로, 4와 5는 3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1, 2, 3, 4, 5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를 (1) 집단, 2집단, 3집단, 3개의 집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집단, 2집단, 3집단으로 1, 2, 3, 4, 5를 바꿀 때 이 1에다가는 첫 번째 해당되는 1, 2를 숫자 1, 새로운 집단에 1로 바꾸고, 3을 새로운 집단에 2로, 기존 집단의 4와 5에 해당되는 거를 새로운 집단의 3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바꿔주죠? 1과 2를 1로 바꾸고, 3을 2로 바꾸고, 4와 5를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1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값을 1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기존 값에 2를 뭘로 바꾸느냐? 새로운 값에는 2도 1로 바꾸는 거죠. 1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 값에 3,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새로운 변수에서는 뭘로 바꾸느냐? 자, 2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4는 약간 높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뭘로 바꾸느냐? 3으로 바꿔주는 거죠. 5로 응답한 사람은 뭘로 바꾸느냐? 마찬가지로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바꿔지나요? 기존에 낮음, 매우 낮음, 조금 낮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부 다 낮음이라고 바꿔주는 거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보통이라고 바꿔주는 거고, 새로운 변수에서 약간 높음이나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새로운 변수에서는 높음이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구간을 3개의 구간으로 줄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간을 합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 안 한 거는 응답 안 한 값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자, 1과 2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값이라고 돼 있는 거를 값으로 하는 거는 하나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그대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과 2를 1 하면 2번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범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인데 이걸 줄여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에서 2,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은 1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추가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2번 입력할 걸 한 번만 입력하면, 자, 1을 1로 바꾸고 2를 1로 바꿔라 라고 하는, 요렇게 하는 거나 1에서 2까지를 1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거나 요렇게 해주시거나, 또는, 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범위는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를 1로 바꿔라. 그러면 1에서 10까지를 1로 바꿔라. 추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그럼 10번 입력할 거를 한 번만 입력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최저값에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숫자에서 2까지는 전부 다 1로 바꿔라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값에서 최고 값까지는, 자, 우리가 4 이상, 4, 5, 4 이상 되는 숫자는 무조건 3으로 바꿔라. 그러면 4보다 큰 값은 전부 다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얘기하나 요렇게 얘기하나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는 개별 값을 하나씩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첫 번째 요 칸에다가 그 숫자를 써주고 여기다가 바뀌는 새로운 값을 써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일정한 구간에 있는 숫자를 한꺼번에 바꿀 경우에는 범위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특정한 숫자 이하 값 또는 특정한 숫자 이상 값을 바꿔줄 때에는 요 옵션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개별 값을 바꾼 거 요거를 한번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개별 값을 1은 1로, 2는 1로, 3은 2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시고 계속을 눌러주면 다시 이제 돌아오죠. 변경은, 네, 이미 눌렀고 여기 기존 값 해서 여기 바뀐 게 보이시죠?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그죠? 자, 그러면 변수 보기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새로 변수를 만들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나요? Q201R01이라고 새로 입력한 변수가 새로 생겼죠. 저절로. 똑같이 돼 있고, 자, 여기에 시간 영향 해가지고 제가 해준 게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아까 우리가 1과 2, 매우 낮음과 조금 낮음을 낮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2는 뭐였나요? 보통이라고 응답한 거였죠. 3이라고 응답한 거는 뭐였죠? 높음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자, 이제, 자, 소수점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볼게요. 자, 새로 변수를 하면 똑같은 이름만 하면 겹쳐서 써주니까 여기다가, 자, 두 번째라고 한번 해보고 변경 이렇게 해야지 새로 변수가 생긴다고 그랬죠. 변경,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자, 요거를 요렇게 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범위를 이용해서 1에서 2까지는 1로 바꿔라. 그죠? 그 다음에 3은 범위가 한 개 숫자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4하고 4에서 5까지는 3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자, 요거는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해서 해줬으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를 빼고, 자, 그러면 아까 일일이 하나하나 값을 넣어준 거하고 요렇게 한 거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확인.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출력 결과는 아웃풋 창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걸 하면 네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기록해주는 기록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석의 결과도 여기에 보여집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고 이거 이제 복사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자, 요번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자, 변경, 그 다음에 기준값, 세우름값을, 자, 요 방식이 아니고, 자, 최저값에서 다음 값, 가장 작은 값에서 무조건 2번까지는 1로 바꾸고, 그죠? 4에서 그거보다 더 큰 숫자는 무조건 3으로 바꿔라. 자, 이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 자, 자, 그러면 변수가 3개가 생겼죠.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변수 변환을 했어요. 자, 여기 이것도 소수점 이하를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데이터 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요게 다른 방식으로 코딩 변환을 했는데 전부 다 숫자가 똑같이 나왔죠. 그죠?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이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누르면 같은 변수기 때문에 요거 오리지널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바꾼 것 중에 하나 세 번째 걸로 할게요. 자, 요 변수에 대해서 자, 뭐가 다르죠? 기존 값,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건 똑같은데 다른 변수의 이름을 써주는 게 안 나오죠. 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값을 우리가 1, 2, 3인데 1을 4로 바꾸고 2를 5로 바꾸고 3을 6으로 바꿔볼게요. 자, 시스템 결집값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계속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딩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변수가 새로 안 생겼죠.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 데이터 보기로 가서 보시면 요 안에 원래는 이게 전부 다 2, 3, 3 요거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숫자가 이게 다 바뀌었죠. 근데 이거를 숫자를 바꿔놓고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바꾼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오자가 원래 뭐였는지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있는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변수로 항상 코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수하더라도 실수하면 뭐죠? 아, 이거 잘못됐네. 그럼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지우고 어떻게 하나요?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시 만들죠? 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자, 해가지고 자, 이 4로 할게요. 새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해줬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확인. 자, 그러면 변수가 또 하나 생겼죠.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또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우고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의 데이터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변수와 코딩 변경은 코딩 값을 바꿔주는 거는 똑같은 거지만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바꾸느냐 같은 변수 안에서 숫자를 대체하느냐의 이 차이이기 때문에 같은 변수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주로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코딩 변경을 하느냐? 뭐 그래 높고 낮은 거를 합쳐가지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문 1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문 1로 가지 말고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맨날 1, 2만 가지고 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문항 중에 개인의 월소득이라고 하는 문항이 있어요. 자, 이 문항을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SQ09죠. 찾아가면 됩니다. SQ09 이렇게 해가지고 빈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죠?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지금 600명 좀 넘나요? 600명 정도가 응답을 한 건데 자, 개인의 월소득이 어떤 사람은 이 만원 단위 80만원, 100만원, 180만원, 190만원, 195만원, 200만원, 210만원, 220만원, 230만원. 자, 그래서 8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 1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 18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
190이라고 응답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한 값을 전부 다 목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보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소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편하게 500만 원 이상하고 500만 원 이하로만 나눠서 보자. 그죠? 또는 300만 원 이상, 300에서 500만 원, 5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만들고 구간을 나눠서 보고 싶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변수로의 코딩 변화는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척도라고 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일정한 구간 순서형으로 바꿔줄 때 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sq09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구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sq09 자, 이렇게 하고 리코딩 한 다음에 첫 번째 01 이렇게 하고 개인 월소득이죠. 월소득 구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주고 변경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지워줄게요. 다시. 자, 그럼 이 경우에는 300만 원 간단하게 할게요. 굉장히 뭐 8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넘는 사람까지 월소득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500만 원 이상하고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해버릴게요.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측값 응답하지 않은 값은 무조건 시스템 결측값으로 표시해라 이런 뜻이고, 자, 최저값에서 499만 원까지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499까지 쓴 사람은 전부 다 그거를 하나의 동일한 첫 번째 1집단이라고 표시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월평균 임금을 갖는 사람은 또 다른 두 번째 집단이라고 표시를 해라. 숫자를 다 바꾸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월평균 임금이 0원이라고 쓴 사람을 1로 바꾸고, 자, 만원 단위니까 1만 원이라고 쓴 사람도 1로 바꾸고, 2만 원이라고 쓴 사람도 1로 바꾸고, 499만 원까지 쓴 사람은 전부 다 그 숫자 값을 1이라는 숫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죠?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자, 겹치면 안 되겠죠? 500만 원이라고 쓴 한 달 소득이 500이라고 쓴 그 응답한 사람은 2라는 숫자로 바꿔서 두 번째 집단으로 표시해라. 501만 원이라고 쓴 사람, 502만 원이라고 쓴 사람, 600만 원이라고 쓴 사람, 모든 사람을 500보다 숫자가 크면 전부 다 2라고 하는 집단, 숫자 2로 바꿔서 표시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을 눌러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간이 나왔는데 우리가 1집단은 뭐였죠? 500만 원 미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500만 원 미만이니까 499만 원까지죠. 2라고 하는 거는 5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저 소수점 이하는 0으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월소득 80에서 이렇게 쭉 응답한 게, 이거 비교를 한번 바로 해드릴게요. 이거를 순서를 옮기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끌어다가 위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셨나요?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위치가 바뀝니다. 누른 다음에 끌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Q9 여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자, 요게 코딩 변경에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해서 새로 만든 거고 요거는
원래 변수죠. 그러니까 40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99만 원 미치니까 1로 숫자를 바꿔준 거예요. 코딩한 값을 변경해 준 겁니다. 35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99만 원 미만이니까 1로. 자, 쭉 가면 500만 원부터는 숫자 2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무응답은 무응답으로 바꿔준, 그대로 놔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자, 아까 코딩 변환을 하기 전에는, 개인의 월소득에 대한 응답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표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자, 코딩 변환을 해주면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표가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응답한 사람 중에 500만 원 미만이 509명이고, 50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65명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해주느냐? 아주 간단한 거죠. 척도형 변수라고 하는 숫자를 바로 쓰도록 하는 변수에 대해서. 그러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든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코딩 변경의 기준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평균 월소득을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300만 원 미만, 300에서 500만 원, 500만 원 이상.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겁니다. 자, 두 개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것도 구간이니까 이거는 뭐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놔두고, 자, 구간을 세 개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최저값에서 299만 원까지. 그거를 1로. 그죠? 이 미식은 여기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만 원에서 499만 원까지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추가.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면 뭐죠? 세 개의 집단이 나오죠. 아,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숫자를 안 써줬네. 자, 범위로 300만 원에서 499만 원은 값을 넣어줘야 되죠. 두 번째 집단으로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은 번호를 3으로 바꿔라. 아, 이거 죄송합니다. 300에서 499는 숫자 2로 바꾸고 추가를 안 눌러줬나요, 아까? 자, 그러면 299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진 모든 거는 다 1로 바꾸고 300에서 499까지 해당되는 숫자는 전부 다 2라는 숫자로 바꾸고 500 이상에 해당되는 숫자는 전부 다 3으로 바꾸라.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서 확인.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변수 보기에서 다시 요거를 일단 이걸 써줘야지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까 1은 300만 원 미만 추가, 2는 300에서 499만 추가, 3은 500 이상 추가. 아, 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비교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게 되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뭐죠? 500만원 구간을 두 개로만 나눠준 거. 세 번째는 뭐죠? 구간을 세 개로 나눠준 거. 자, 두 개로 나누든 세 개로 나누든 우리가 훨씬 더 보기 편한, 간편하게 집단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척도에 해당되는 거는 코딩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과제로 오늘 해봤던 이 코딩 다른 변수로 코딩 변환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과제에 이 코딩 변환할 변수명을 문항 이름을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 코딩 변환한 결과를 여기에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 자료 파일을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변수 계산은 뭘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자, 문항 2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항 2에 첫 번째가 시간 영향 근로, 그 다음에 근로 계약이 시간 영향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2번의 두 번째 문항이 단체 협약과 노조가 근무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세 번째가 경영진의 판단이 근무 시간 결정을 미치는 거, 본인의 판단이 근무 시간 결정에 어느 정도 미치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네 개의 응답값을 한번 전부 다 더해보고 싶어요. 전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우 높음이라고 다 응답한 사람은 20점이 만점이 되는 거고,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점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의 4개를 변수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변수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변수들의 값을 어디에서 해주냐면, 여기 변환에 제일 처음에 보면 변수 계산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기 같은 게 뜹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목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다른 변수로 변수 만들기처럼 새로 만드는 변수의 이름을, 새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Q2에 모든 거를 합산하는 거잖아요. all sum이라고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레이블은 뭐 여기다가 써줍시다. 뭐라고 쓰냐면 시간 영향 합산 값 이렇게 써줄게요. 유형은 숫자겠죠. 자, 해주고, 자, 여기에 이 변수 중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2번에서 2-4까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더해준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Q2-01 변수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해주기가 있죠. 플러스 말이 계산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플러스 Q2- 또 이 플러스 계산기 하듯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3 플러스 4. 자, 이거 뭐죠? 새로운 변수의 값은 Q2-1번 문항, Q2-1번 문항 더하기 문항 2의 2번 문항 더하기 문항 2의 3번 문항 더하기 문항 2의 4번 문항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 변수 보기에 가시면 변수가 또 하나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변수하고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로 올려가지고 네, 한참 올라가네요. 자, 여기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럼 우리 이 값은 이거를 전부 다 더한 값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변수 보기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예, 보기 편하게 예, 소수점 값은 없으니까 없어지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한 값이 이 값이 된 거죠. 이걸 일일이 더하지 않고 3 더하기 3, 3, 3, 9에다가 5를 더하면 14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2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계산을 통해서 각 변수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한 변수들이 있고, 그죠? 응답한. 이 응답한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의 이 코딩 변경 내지는 변수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값이 있고 그 조사한 값을 코딩 변경이나 변수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응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거를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수 계산은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이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이 값을 계산해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시에만 이런 식으로 변수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에 이 변수 변환을 어떤 문항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제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변수 변환이 구간으로 뭔가를 나눌 필요가 있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